예,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 헤라클레이토스의 그 반대편에 있다고 또 볼 수가 있죠. 반대편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그 파르메데스의 사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가 자연 만물은 그 자연을 그 변화성 속에서 변화성을 중심으로 이제 이해를 했다라고 한다면, 파르메데스는 자연을 또 세계를 고정된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둘은 상당히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파르메데스의 사상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만물이 생성돼 나가고 변화해 나가는 것은 하나의 환상일 뿐이다. 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러니까 헤라클레이토스는 자연의 변화는 본질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봤는데, 파르메데스는 그런 생성 변화는 하나의 환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 자연의 변화는 그 자연스러운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환상으로 볼 수 있느냐? 세상 만물의 변화가 환상일 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이제 파르메데스에게 그 질문을 한다면, 파르메데스는 어떻게 답을 할까요? 파르메데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어떤 것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생성된다면 그것은 있는 것, 이걸 이제 영어로는 being, 뭐 철학적 개념으로는 존재하는 것으로부터 나오거나 아니면 비존재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생성돼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로부터 나오거나 아니면 비존재로부터 나온다. 또는 있는 것으로부터 나오거나 아니면 없는 것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렇다면 만약 그 어떤 것이 있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면 그것은 이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생성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A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있는 것은 이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생성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것이고, 또 만약 그것이 없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면 이미 그것은 없기 때문에 있는 것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억측 같기도 하지만은 논리적인 사고 속에서 이런 얘기는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부터 나온 것인가 아니면 없는 것으로부터 나온 것인가. 그 있는 것으로부터 나왔다면 이미 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없는 것으로부터 나왔다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있는 것이 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건 논리적인 그 측면에서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 얘기는 결국 파르메데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 만들어진다는 것, 없는 것이 없던 것이 있음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생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것이 생성되고 만들어지고 변화하고 또 하는 것은 파르메데스의 입장에서는 그건 하나의 환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동물이 새끼를 낳는다든가 식물이 예를 들면 뭐 가지를 친다든가 이런 걸 우리가 생성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환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과 있는 것으로부터 없는 것으로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나오는 것은 생성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있는 것에서 없는 것으로 가는 것은 소멸이죠. 그러니까 자연 속의 생성과 소멸은 하나의 환상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생성과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연의 변화는 파르메데스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것은 하나의 환상에 불과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세계의 모든 만물은 생성되거나 창조되는 것도 아니고 또 파괴되거나 소멸되는 것도 아니다. 만물은 그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고정돼서 움직이지 않고 끝이 없이 존재하는 이것이 바로 자연세계다 이렇게 본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파르메데스는 만물이 변화하는 것은 만물의 생성과 변화라고 하는 것을 파르메데스는 이것을 환상으로 봤던 것이고 자연 만물의 본질은 고정불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헤라클레이토스의 관점과 상당히 차이가 있고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왜 그렇다면 자연을 그렇게 변화한다라고 보느냐? 그것은 우리가 감각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는 것이죠. 눈으로 보고, 뭐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고. 특히 이제 자연을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모습이 변화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것은 감각에 의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진 것이고 감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환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르메데스는 감각작용을 부정하는 것이죠. 인간의 감각작용에 의해서 알려진 것은 하나의 환상에 불과하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감각을 통해서 알려진 세계는 하나의 환상이다. 그렇다면 파르메데스가 얘기하는 그 자연의 고정성, 자연의 불변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감각을 통해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각을 넘어서는 이성 내지는 사유를 통해서 이해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자연을 감각을 통해서 바라보고 이해하면 자연은 변화하는 것이지만 자연의 본질은 우리의 사유를 통해서 알게 되는 또는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알게 되는 자연의 본질은 그렇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되어 있고 불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1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변화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동일한 나인 것입니다. 나는 나다. 뭐 동일한 나로서 존재하는 것이죠. 물론 변화는 있기는 하지만 자, 그래서 나는 나다라고 A는 A다라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1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가 동일하기 때문에 10년 만에 뭐 친구를 만났어도 그 친구가 나를 알아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다른 모습으로 변했다고 합시다. A가 A 다시의 모습으로 변했다. 만약에 내가 뭐 화상을 입었다든가, 그래서 얼굴이 많이 변화됐다든가, 어린아이가, 3살짜리 어린아이가 30년 뒤에 33살이 됐을 때의 모습이라든가, 이건 엄청난 이제 변화가 있는데, 3살 때 그 아이를 봤던, 이웃 사람이 33살이 된 아이를 봤을 때, 그 모습을, 어렸을 때 모습을 본 이웃 사람이 30년 뒤에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런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 모습을 진정한 모습을 알아볼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러나 그러나 이제 문제는 그 사물의 변화는 시각과 같은,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대로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그 감각적 현상일 뿐이고 그 사물의 그 본질은 그런 것을 넘어서 있다. 그러니까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파르메데스의 입장이죠. 자, 그래서 이제 파르메데스는 사물을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시공간의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하는데, 시간은 무한하다. 시간의 무한성, 그 다음에 공간의 유한성, 요 두 가지 측면에서 사물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무한성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은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 자체가 시작과 끝이 없기 때문에
변화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는 시간이 흐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시간은 불변하는데 그 불변하는 어떤 형식이나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시간인데 그 속에 있는 사물들이 변화할 뿐이죠. 그러니까 내가 1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내가 변화했는데 그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어떤 통일된 시간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내가 변화한 것이지 시간이 변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은 통일성을 갖고 있다. 그 얘기는 그 무한성 속에 있는 시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이 어떤 그 모습으로 규정되고 그 불확정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 특정한 모습으로 규정되어야만 되는 것이고 확정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나무가 한 그루 있다라고 하면은 그 나무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은 어떤 그 유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파르메데스가 보는 이 그 존재, 사물의 존재는 시간은 그 무한성을 가지고 있고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데 대해서 공간은 유한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공간 속에 어떤 그 사물이 규정되고 또 확정된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이제 그 파르메데스의 입장을 발전시킨 제논의 입장과 관련해서 좀 더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저는 그 사물의 존재를 그 지금 이 그 소나무를 예를 들어서 봤는데 산 위에 소나무는 1000년 전에도 그 소나무고 예를 들면 1000년을 살았다고 했을 때 1000년 전에도 그 소나무고 지금도 그 소나무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시간이 그렇게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1000년이라는 시간의 그 불변성 그거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공간적으로는 그 산에 그 자리에 그 소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간적으로는 확정되어 있는 것이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 소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시간은 1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000년이라는 시간의 불변성 이거를 우리가 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사물의 존재를 이런 측면에서 본 것입니다. 그 시간의 무한성 그러나 공간의 유한성 이런 측면에서 파르메데스는 사물을 이해를 했던 것이죠. 예, 이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여기서 이제 그 파르메데스가 이해했던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은 이렇게 시간의 그 무한성 속에 있다. 시간의 무한성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얘기는 이제 불변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변하는 그 존재, 존재의 불변성.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 이제 파르메데스의 입장보다는 이제 파르메데스의 제자였던 제논의 입장을 좀 살펴보면 좀 더 확실하게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이제 이 파르메데스와 제논의 그 이론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그 제논의 입장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면 제논은 이제 파르메데스의 제자였고요. 특히 그의 스승이었던 파르메데스의 역설적 이론, 아까 이제 그 모든 존재는 그 불변한다,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역설적 이론을 옹호한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제논의 역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제논이 이렇게 역설을 했던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사물의 불변성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물은 그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은 불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했던 것이 바로 제논입니다. 물론 그런 입장을 표명했던 것은 이제 파르메데스였죠. 그래서 이 제논의 역설을 그 몇 가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아킬레스와 거북의 역설, 예. 이걸 통해서 이제 우선 제논의 역설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킬레스는 이제 한마디로 이제 운동 선수입니다. 운동 선수인데 굉장히 발이 빠른 사람이죠. 그런데 제논은 이 아킬레스와 거북이가 경주를 할 때 만약에 거북이가 아킬레스보다 한 발자국이라도 먼저 출발하면 아킬레스는 결코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이 빠른 아킬레스는 결코 거북이를 추월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이제 첫 번째 역설인데요. 자,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킬레스와 거북이 경주하는 것을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킬레스는 발이 빠른 운동선수고 거북이와 경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거북이는 아킬레스보다 한 걸음 먼저 출발했습니다. 아킬레스가 거북이가 시작한 지점에 도달하자 거북이는 다시 다른 지점으로 나갔습니다. 또 아킬레스가 그 거북이가 있었던 자리에 도달을 했을 때 거북이는 또 다른 지점으로 나갔습니다. 아킬레스는 항상 거북이에게 가까이 다가가지만 결코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림의 모습이죠. 이제 뒤에서 출발하는 아킬레스보다 앞에서 출발하는 거북이의 모습. 자, 아킬레스가 거북이가 출발했던 지점으로 도달했을 때 거북이는 다른 지점으로 나갔습니다. 또 아킬레스가 거북이가 있던 지점으로 갔을 때 거북이는 또 다른 지점으로 나갔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좀 수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선은 무한한 수의 점들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가정을 할 때 아킬레스는 무한한 거리를 가로질러 가야 됩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거북이가 간 거리는 무한한 수의 점들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아킬레스는 그 무한한 점들을 거쳐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무한한 점들을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가로질러 가야 되기 때문에 아킬레스는 결코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예. 아킬레스는 무한한 거리를 가로질러 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만물은 변화하지 않는다. 이제 그것은 이제 무운동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왜 그렇다면 만물은 변화하지 않는다고 본 것인가? 예. 자, 공간적 길이는 무한하게 분할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선은 무한한 점들의 집합으로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공간적인 길이는 무한하게 분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은 자기 자신에게 맞먹는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저 그냥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라고 보는 것이죠. 무한하게 분할될 수 있는데 그 공간을 차지한 사물, 그것은 그 공간 속에 있을 뿐이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고 본 것이죠. 또 시간은 최소한의 순간들로 분할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앞에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공간의 유한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이 차지한 공간은 유한합니다. 근데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공간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물이 차지하는 공간은 유한하고 그 공간은 변화하지 않는다, 이렇게 봤던 것이고요. 그러나 시간은 전체가 최소한의 순간들로 분할될 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렵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흘러간다, 되게 그렇게들 생각하는데, 앞에서 얘기한 대로 시간은 하나의 형식일 뿐이고 무한성을 가지고 있고 통일된 것입니다. 그러한 형식성과 통일성 속에서
시간 그 자체는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상 움직여 나가는 것은 그 시간 속에 있는 내가, 내지는 시간 속에 있는 어떤 사물이 움직여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변화해 나가고 사물이 변화해 나가는 것이지 시간 자체가 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시간은 하나의 형식이다, 통일성을 가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이제 근대 철학의 칸트와 같이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감성의 형식이다, 이렇게. 칸트는 이제 시간을 이제 그 감성의 형식으로 본 것처럼 마찬가지로 공간도 하나의 형식으로 이제 봤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파르메데스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여하튼 시간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고 형식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개의 시간들로 분할될 수가 없다라고 본 것이죠. 없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물이 이런 그 시간과 공간 속에 있다면 그 사물은 변화될 수가 없다라고 본 것이죠. 그러니까 공간적 길이는 무한하게 분할될 수 있고, 어떤 사물이 차지한 공간은 그 사물에게 맞먹는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그 공간은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시간은 순간들로 분할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사물들은 변화하는 것이 아니다. 불변하는 존재로서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따라서 운동과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자, 그것을 이제 어떻게 증명하냐면, 어떤 대상이 A와 B 지점 사이에서 움직인다면 A 지점에서 이제 B 지점으로 움직여 나간다고 볼까요? 근데 그것은 항상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그 거리의 반을 통과해야 됩니다. 2분의 1이죠. 2분의 1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거리의 2분의 1을 통과하기 이전에 또 그 반의 반을 또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한히 계속될 것입니다. 반의 반, 또 그것의 반의 반. 그러면 이 하나의 그 길이 A 지점과 B 지점 사이에는 끊임없는 반의 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거리를 횡단하기 위해서는 무한한 수의 지점을 통과해야 됩니다. 무한한 수의 지점을 통과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한정된 시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무엇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무한한 수의 지점들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동하는 것 또는 변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연 속에 운동과 변화는 사실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운동은 없는 것이고 변화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그 화살의 역설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활을 쐈을 때 화살이 날아갑니다. 예. 자, 근데 우리가 이제 화살이 날아가는 것은 하나의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움직여 나가는 것이고, 그러나 파르메데스나 제논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날아가는 것의 모든 순간들은 항상 지금입니다.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을 움직여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화살은 매 순간에 거기에 맞먹는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날아가는 화살을 볼 때 끊임없이 지금의 순간 속에 있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지금 이 순간에 거기에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그 화살은 움직이는 것인가? 따라서 날아가는 것의 모든 순간들은 결코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파르메데스가 자연을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림을 봅니다만 화살을 쏘았습니다.
화살이 A 지점과 B 지점, C 지점, D 지점 이렇게 움직여 나갑니다. 겉보기에는 움직이지만은 그거는 A라는 지금과 B라는 지금과 C라는 지금과 D라는 지금과 E라는 지금을 그 화살이 차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지점에서 화살이 차지한 공간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 과연 이 화살은 움직이는 것이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자연을 이해한 것이고 세계를 이해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화살이 움직여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의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지 사실 화살의 본질은 각각의 지점을 차지했을 뿐이다. 각각의 지금의 지점을 차지하고 있었을 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결국 파르메데스가 이 물질 세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를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그것은 물질 세계의 본질은 그러니까 물질 세계가 우리에게 드러나 보이는 것은 변화하는 것일 수 있지만은 물질 세계의 본질은 불변하는 것이다. 그리고 불멸한다. 그러면 여기서 불변성과 불멸성을 파르메데스가 주장하는데 이것은 바로 물질 세계의 생성과 소멸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생성되고 무엇인가가 소멸하고 하는 이런 변화성, 자연 속에 있는 그런 변화성을 전부 부정하고 자연의 본질은 그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불변하는 것이고 불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파르메데스가 얘기하는 그 불변성과 불멸성이라고 하는 것, 또 더 나아가서 완벽성, 자연은 완벽하다. 그 자체가 전혀 빈틈이 없이 완벽하다고 봤는데, 근데 무엇이 그러냐라고 할 때, 파르메데스는 사물의 존재, 물질의 존재 자체가 완벽하며 불변하며 불멸한다라고 봤습니다. 그것이 물질 세계의 존재의 본질이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거기에는 어떤 변화, 생성과 소멸이라는 변화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파르메데스는 그 물질 세계를 그렇게 봤기 때문에 유물론적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물질 세계를 뭐 움직여 나가는 어떤 정신 세계가 그렇다 그렇게 본 것이 아니라 물질 자체의 불변성, 불멸성을 주장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파르메데스는 유물론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파르메데스는 데모크리토스의 유물론, 원자이론 이런 것과 상당히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